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개포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하고 네. 지금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푸르지오 아파트 두 군데를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신데 예, 예. 일단 지역적으로는 뭐 개포동 지역 그리고 또 네. 역삼동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예, 예. 가장 가장 큰 특징은 개포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고요. 네. 지금 역삼동에 있는 이 그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나리 푸르지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이 아파트는 뭐 입주한 지가 2005년이니까 재건축보다는 현실에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그런 그 주택이잖아요. 네, 네. 각각 보시는 평형대가 어떻게 돼요? 저는 40평대에서 50평대를 보고요. 예. 지금 바로 입주하지는 않아도 돼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입주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서 네. 그 지금 타이밍하고 이 두 아파트 중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뭐 그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보다도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나는 보고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모습의 그 입주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경남 아파트 말고도 그 근처에 이제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형 평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쪽의 입지 자체로는 굉장히 조금 가치가 높아요.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네. 좀 기대 이상으로 가격도 오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재건축이 언제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약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는 있는데 재건축이 언제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실제 이거보다 좀 새 거인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과정상 모습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살면서 조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풀어 나가시는 게 좋냐면 네. 굉장히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 그렇지 않고 네. 좀 그렇게 중기적으로 내가 일단 당장은 입주를 안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몇 년 안쪽으로 좀 입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갈 생각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지역적인 모습을 봤을 때 네. 이 개포동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1단지부터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 새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질 게 뻔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경남 아파트가 언제 재건축될지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하실 거라면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네. 자,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40, 50대를 생각을 입주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자, 40, 50평대가 가격이 먼저 뛰어오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강남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네. 20, 30평대 가격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40, 50평대가 최소한 20, 30평대 가격이 뛰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맞아요. 이런 추세로 네.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그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비싼 아파트 20, 30평대가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40, 50평대를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아, 즉 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네. 자, 가장 현실적이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만만하다 생각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그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를 조금 꼽을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에 가격 상승이 이 근처에 있는 30평대, 20, 30평대 가격이 마구 튀어오르는 즉 재건축이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남 아파트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네. 자,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삼동과 개포동을 보셨는데 좀 폭을 넓게 본다면 네. 이 강남권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반포 지역이에요. 네.
워낙 그 뭐 똑같이 이제 아파트 지구로 따진다면 압구정, 반포 그리고 대치, 도곡 아까 역삼동까지 해가지고요. 또 네. 삼성하고 청담동 그리고 뭐 방배, 서초 이런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예. 그 중에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곳이 이 반포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반포 지역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은 한강 보이는 게 24억 정도까지 올라서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 개포동에 같은 경우는 한 20억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개포나 대치, 네. 도곡동 같은 경우.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어떤 30평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40, 50평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조금 있다 생각한다면 저는 네. 경남도 좋지만 차라리 네. 반포 쪽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자, 근데 어딘지 제가 몰라서요. 근데 반포 지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는. 예. 그래서 제가 네. 역삼하고 개포가 좀 덜한 것 같아서 했는데 네. 제가 그 1, 2주 사이에도 호가가 많이 뛰고요. 거래는 없는데 한 1, 2억씩은 다 올려 부르고 그래서 지금 네. 매수를 보류해야 되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액이 아마 한 4, 50평대 되면은 20억 안쪽, 즉 뭐 한 18억에서 예. 19억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17, 자, 그러면 18억이었는데 호가가 올랐어요. 예. 그죠? 자, 근데 지금 반포 지역 쪽에서 그런 어떤 4, 50평대로 금액이 간다라고 한다면 25억 이상 정도는 지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 현실적인 아파트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 잠원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네.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어 한강 보이는 뭐 50평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네. 가격이 한 뭐 17억이나 18억 선에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근처의 아파트들 30평대가 가격이 뛰어 오르면서 이것마저도 네.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즉 반포 네네. 쪽으로 진입을 하실 때는 새 네. 아파트 위주의 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들여다 보신다는 건 조금 약간 너무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인 아까 그 개나리 역삼 푸르지오 같이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게 네. 반포동이나 잠원동 쪽에 현실적인 아파트에 대한 그 선택 그리고 네. 경남 아파트 쪽에 경남 아파트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반포하고 개포를요. 예, 개나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푸르지오도 좋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경남보다 밀릴 것이고 또 반포 지역보다도 약간 역삼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지역을 놓고 좀 재건축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냐를 구분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 예.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집값 자체가 2006년에 집을 사서 많이 네. 후회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요. 네, 그때 근데 타이밍이 완전 고점에서 잡아서 제가 한 10년 정도는 거의 그 전까지는 못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봐 제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집값이 오르게 네. 된다면 정부에서는 계속 안정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됐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대출 규제라는 것까지 또 가미가 된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네. 폭등하거나 지금처럼 꾸준히 상승 곡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네. 관망의 어떤 그 포커스 자체가 아까 20, 30평대 위주로 저기 된다면 더더욱 40, 50평대는 가격이 그렇게 마구 뛸 지금 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꾸준히 일단은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이 지금 급삭스로 올랐다고 해서 더 오를 거야 해서 서둘러서 했다가 사고 나니까 가격이 오히려 또 빠지거나 아니면 거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랬던 정체가 적이 있어서.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시기를 조금 버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럼 그 시기를 제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전 지- 길게 봐도 일단은 1, 2, 3, 상관없는데요. 4월 이전에 1, 2, 3월 달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양도세 그때 분위기가 정책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조금 어수선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거나 가격이 네.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더 네. 늦추실 필요는 없고요.
아, 네네. 예, 그 안에서도 그냥 급매물들이 쏙쏙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시기를 네. 기다려야죠. 아, 이해하시겠죠? 그 이제 와중에 단지를 급매물이 바라보는 나오면요. 오히려 사는 게 아니고요. 급매물을. 그렇죠. 네네. 예, 관망을 하는데 조금 서두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늦출 것이냐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만약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보합이라든지 네. 그런 강세를 보이면은 매매를 고려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런 예,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조언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지역, 반포동과 또 잠원동 지역까지 추천드렸습니다. 현장 발품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마장동 마장 신성미소지음이라는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네, 이 아파트에 대한 향후 좀 전망에 대해 궁금해서 네.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이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앞으로의 향후 전망 내가 계속 여기에 살아야 하는지 좀 이사를 가야 하는지 네, 그 전망들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시죠? 아, 그래요? 지금 아. 신성 미저지움에 사시는 게 약간 조금 불편하거나 여기를 자꾸 좀 이사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아기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네, 주변에 이제 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뭐 이렇게 차 같은 게 좀 탑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 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네. 좀 불편함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제가 가격은 이제 이 가격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불편해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조언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요. 자, 일단 어디든지 네. 자, 지역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마장동 하면은 이제 축산이라는 부분을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동네 환경 자체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마장동에 하는 것보다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참 여기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느끼시는 거고 네.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네네. 한데 지금 이 한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가 네. 이 마장역 근처에 있으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생활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 자, 하지만 이제 가격 상승 폭이 좀 기대가 네. 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네. 그 여기 한전부지 있죠? 네네. 요게 자재센터인데 네. 요거에 대한 이전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자, 요게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이전과 맞물려서 복합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마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쪽하고 또 이쪽하고는 환경이 매우 틀려지게 돼요. 또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청계천변이고요. 네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요게 그 내 가격을 조금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지역적인 부분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호재가 내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어라는 그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녀가 몇 살이죠? 지금 3살이요. 3살이면은 네네. 자, 제가 타이밍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여기 그 한전부지 그 자재센터가 네. 언제 지금 김포 쪽으로 이전을 할 거냐면 2020년도에 이전을 할 거예요. 네네. 2020년도. 네.
자, 지금 이제 올해 그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겁니다. 네.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굵직한 사업이 조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방자치 쪽에서의 이 구청장 후보 또 네. 국회의원 후보는 늘 이거를 화두로 두고 이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를 이렇게 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2018년도 구청장이 안건을 낼 때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전됐을 때 그 움직임이 생겨요. 네. 그러면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또 마찬가지 그런 공약을 내세울 게 뻔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요 근처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네. 2020년도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네. 아파트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이게 2004년 된 아파트거든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한 13년 됐는데 네.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더 끌고 가도 괜찮느냐라고 한다면 한 15년 정도 차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아이 노후된 아파트야 이런 그 평가는 안 받아요. 네. 몇 년이 좀 지나도 괜찮은 아파트로 평가를 충분히 받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여기를 그냥 섣불리 매도를 하고 어디로 또 간다는 것도 조금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에서 평가를 했을 때 보면은 이 위치 서울 중심부하고 굉장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네. 내가 또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가격으로 또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보다 더 서울 중심보다 더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부분도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네.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 거 자체가 그거는 가만히 있는데 금액이 내 거 네. 자체가 약간 금액이 조금 올라서 줬을 때 내가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어떤 그 매수 전략을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건 지금의 핵심 포인트고 네네. 지금 살고 계신 그 평형이 몇 평이죠? 24평형이요. 자, 24평이잖아요. 네네. 시세가 얼마예요? 제가 살 때, 지금은 한 4억 5천, 6천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셨을 때는 언제죠? 저 작년에 샀으니까. 그때는 얼마에 사셨어요? 저 4억 1천 정도. 4억 1천에 샀는데 지금 한 4천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이고 재작년에 사신 분들이 지금 그 정도 상승을 보셨는데 네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그 이쪽에서의 어떤 전세 비율, 전세금 상승 그리고 네. 또 이런 어떤 기폭제에 의해서 집값 상승을 본다면 거의 뭐 4억 9천, 5억 가까이는 제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2020년도까지요? 2020년도에. 20년도에 한 5억 정도. 네, 그래서 그때까지 충분히 내가 이사 갈 곳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좋은 분위기 때 빠져나와서 갈아타기 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네. 지금 자녀 교육도 그렇고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파트라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실 곳은 아닌 건 맞는데 네. 타이밍상 또 이제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떠나서 가실 곳을 생각하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네. 지금 이쪽 지역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네. 강남하고 지하철 노선 쪽으로 따졌을 때 멀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계획을 잘 세워두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네. 2020년까지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